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1타 강사 존쿠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 공부 기본기 잘 다지고 과제까지 잘 해결하셨나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디자인 독학서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본기, 이론, 팁 같은 것들을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으셔도요, 다른 책에서 혹은 다른 강의에서 얻어가지 못하신 것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 그렸죠. 아트웍, 드로잉 공부를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모션 그래픽 혹은 디자인, 그림만 그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림은 당연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시각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될 편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편집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거나 혹은 뭐 영상 작업을 해봤다면 들어보셨죠. 기본적인 뜻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림이나 혹은 오늘 배울 뭐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획이나 의도에 맞게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걸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편집이라는 건 뭐 잡지, 배너, 영상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모아서 하나의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그러한 독학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편집에 필요한 그래픽 디자인의 3요소.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래요? 만약에 제 유튜브 다른 클래스를 좀 보셨다면 그래도 얼추 맞추실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폰트, 그리고 컬러, 그리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한 번쯤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편집해서 하나의 예쁜 혹은 메시지가 잘 들어있는 그러한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폰트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 지금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자, 이거 우리 한글 폰트를 만들려면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총 몇 개의 글자를 디자인해야 될까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냈다는 건 솔직히 뭐 개수가 적진 않겠죠? 답 결정하셨나요? 역시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11,000개예요. 11,000개. 우리가 폰트 하나를 디자인하려면요, 11,000개를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옛날에는 11,000개였는데 요즘에는 2,300개 정도를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꽤 약간 이런 단어들도 다 타이핑이 되었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타이핑 되지 않죠? 그래서 줄었는데도 2,300개입니다. 그만큼 디자이너의 공이 들어간 폰트인 만큼 좋은 폰트, 매력적인 폰트를 선택하는 것도 디자이너의,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만들고 가르쳐 드리면서 이 폰트를 막 진짜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 막 귀엽기만 하고 예쁘기만 한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만 쓰시다 보면은 정확한 메시지, 목적 전달이 되지도 않고요.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폰트의 종류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좋은 그런 여러 가지 폰트 소개까지도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딕, 명조 손글씨, 산스와 세리프, 핸드라이팅이 있죠. 고딕은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많이 쓰이는 폰트예요. 회계 삐침이 없고 어디에나 무난해서 웹이나 디지털에 주로 활용이 되고요. 명조는 이제 회계 삐침이 있어서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폰트입니다. 그래서 인쇄 출판물에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요즘에 뭐 당연히 웹이나 디지털에도 활용이 되겠죠. 손글씨는 손으로 쓰는 듯한 그런 폰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캐주얼하거나 팬시한 느낌을 줍니다. 캘리그라피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글씨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폰트를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무료는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고딕, 헤드라인과 본문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은요, 글자를 너무 많이 쓰면 가독성이 좋지 않고 오히려 가시성 같은 것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포인트 되는 후킹할 만한 부분에서만 사용하라고 정리를 해둔 곳이 바로 헤드라인이고요. 본문, 아주 많은 글자를 넣어도 깔끔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그런 폰트들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옴니고딕이나 격동고딕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TBCF에서는 HG 꼬딕시,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병각 시리즈는 손글씨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러한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용은 솔직히 정해져 있습니다. 노토산스 혹은 요즘에 많이 쓰는 프리텐다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에서는 사실 너무 종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2,300개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조금 대표적인 것들, 아방가르드나 터미나, 이런 건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폰트이고요. 사실 여기에 본문용도 헤드라인으로도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영문은요, 뭐 딘, 헬베티카 이런 것들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디자인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폰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그리고 작업하실 때, 편집하실 때
사용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이고 깔끔한 시각적인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폰트를 구할 수 있는 곳, 자, 어도비 폰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도비 앱을 구매하시면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눈누라는 곳, 한국에서 대표적인 무료 폰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업적 용도 라이센스는 조금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유료도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폰트 3대장이 있습니다. 윤디자인, 산돌구름, 릭스폰트. 그래서 산돌구름과 릭스폰트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나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구매해서 혹은 살펴보시면은 도움될 만한 그러한 폰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영문은요, 마이폰트나 다폰트 같은 곳을 활용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이런 폰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하나의 시각적인 결과물은요, 챕터 2에서 배웠던 그림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편집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림과 텍스트와 다양한 도형이나 요소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포그래피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배치하는지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함에 있어서의 팁. 자, 크게 저는 5가지 정도로 알려드릴 건데요. 대부분은 가독성과 가시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비. 제가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또 레이어드, 크롭, 자간행각, 그리고 더미 텍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대비는요, 말 그대로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검정색, 흰색 이런 것들. 그래서 폰트의 크기나 굵기의 차이나 색깔의 대비를 통해서 가시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눈에 띄게 이 타이포그래피를 잘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비는 정말 필수입니다. 이렇게 두께를 두껍게 하고 얇게 하는 차이나 이런 색상, 어둡고 이런 자극적인 색깔로 대비를 주고요. 혹은 이렇게 크기, 이쪽에 있는 폰트들은 크고요. 다른 부분들은 작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부분에 시선이 확 쏠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타이포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크롭입니다. 텍스트를 약간 잘라도요, 충분히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나 영문은요,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덩어리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롭의 활용은 디자인을 재미있고 의외성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크롭을 할 때에는 절대 가독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자인에 타이포그래피를 넣는다는 것은 무조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독성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글자를 막 분산시키는 것보다 겹치게 만들어서 공간을 구분해서 깊이감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글자를 일부러 겹쳐서 요 글자는 앞에 있고 요 글자는 뒤에 있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시켜주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는 건 평면적인 공간이지만 실제로 깊이감이 느껴져서 훨씬 더 풍부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간과 행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간은 글자의 간격, 행간은 줄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죠? 너무 자간이 넓어도 시선을 분산시켜서 글을 읽기 힘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적절한 줄 간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줄 간격이 답답하면 어때요? 정말 읽기 싫죠. 물론 요즘에 그런 책은 거의 없긴 해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더미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텍스트를 그냥 넣어주는 건데 큰 의미 없는 텍스트를 더미 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를 데려가시게라는 게 메인 워딩 카피지만 그 주변에 아주 작게 이런 타이포그래피를 채움으로써 좀 더 완성도 높고 밀도를 채워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이포그래피 디자인할 때 유용한 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들어간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모션까지 잘 들어가 있죠. 색깔의 대비를 잘 활용한 것도 있고요. 크기의 차이를 통해서 이 구역에 미친 X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만들어 줬죠. 여기는 디자인 사이에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간 형식인데 타이포그래피가 무조건 눈에 띄게, 주변에 사실 되게 막 디자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메시지를 넣었다면 무조건 이 타이포그래피가 잘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컬러였죠. 우리 색깔에는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나 디자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따뜻하거나 활동적,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열적이기도 하죠. 반대로 금지, 위험, 흥분, 경고 이런 곳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패스트푸드 같은 곳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옐로우는 안전, 자신감, 긍정, 창의력 이런 데에 쓰입니다. 반대로는 약간 위협적인 부분들,
이럴 때에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린 컬러는 느껴지죠? 막 지금 새소리 들리나요? 자, 자연, 힐링, 건강 이런 느낌을 가장 1차원적으로 전달해 주고요. 그 외에 반대적으로는 식욕을 억제하는 느낌도 줍니다. 자, 블루 컬러 제가 좋아하는 시그니처 컬러죠. 상쾌함, 시원함 혹은 믿음, 신뢰 이런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반대로는 냉정하거나 슬프거나 역시 식욕을 억제하는 감정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자, 퍼플 컬러. 자, 약간 신비함을 줍니다. 상상력이나 예술 쪽 요런 느낌을 좀 주고요. 반대로는 약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요럴 때에도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퍼플 컬러입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딱 느껴지죠? 순결, 무색 약간 요런 느낌. 반대로는 무기력하거나 공허함 요럴 때에 또 쓰입니다. 그리고 블랙. 제가 지금 또 블랙을 입고 있죠. 자, 블랙은요 고급스럽거나 신비하거나 차가움에도 쓰이고요. 시크함을 주기도 합니다. 좀 시크한가요? 공포나 권위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에는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 한번 실제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자, 패스트푸드에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코카콜라나 이런 뭐 레드불 이런 데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경고나 자극적인 의미. 넷플릭스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죠. 그래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CNN, 뉴스 약간 사회적인 경고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린 컬러 자연 친화적인 느낌. 스타벅스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요. 네이버 약간 친근함을 주는 그러한 감정을 또 줍니다. 자, 블루 신뢰를 주는, 그래서 은행에서 특히나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국내 뉴스 채널에서도 블루 컬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바로 돈코바 디자인.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주는 디자인. 그리고 약간 논리적인 느낌도 표현하기 때문에 IT 업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퍼플 컬러 약간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가상적인 비현실적인 트위치 같은 플랫폼이나 혹은 뭐 이제 최근에는 새벽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켓컬리에서도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죠. 블랙 명품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비싼 차 갖고 싶다. 그래서 고급, 권위 등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SBS 타이틀 파란색이 쓰였죠. 로고 자체가 파란색이기도 하고요. 힘과 열정을 상징하는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드 컬러를 키 컬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이것저것 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색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알겠어요. 돈코바 선생님, 감정 알겠는데 그럼 뭐예요?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지금 생각하셨죠? 그래서 역시나 바로 여러분들 컬러 잘 활용하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되게 쉬운 방식입니다. 주변색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들어간 혹은 주어진 이미지에 있는 그러한 비슷한 컬러를 타이포그래피나 혹은 도형 이런 데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영상 안에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를 썼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가 이미지와 잘 어울리죠. 자, 그 다음에는 같은 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색상이 다른 경우 되게 많죠. 이럴 때에는 명도나 채도가 비슷하게 활용해 주시면은 색이 튀지 않고 잘 어울리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파란색과 노란색은 다른 색상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비슷한 컬러 라인에서 색을 골랐기 때문에 튀지 않고 잘 어울리게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배색 비율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컬러는요 조금 쓰는 게 좋아요. 디자인할 때는 6대 3대 1로 사용하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컬러나 키 컬러를 조금 넣어서 딱 포인트로만 활용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무채색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흰색이나 검정색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디자인 안에 많을수록 다른 컬러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컬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럴 때는 화면에 이런 화이트나 블랙이 들어가는 걸 많이 넣어주면은 다른 컬러가 무채색으로 인해서 과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화이트 블랙을 많이 써요. 이게 무조건 화이트 블랙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무채색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보라색이 전부이긴 하지만 잘 보면 이 어두운 영역에는 검정색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색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과하지 않은 컬러 조합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꿀팁이죠. 자, 다섯 번째 글레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무채색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명도의 차이만으로 이렇게 밝고 어두움으로 일단 색을 입혀요. 그리고 그 위에 색을 하나씩 입혀가다 보면 과하지 않고요. 포인트 컬러를 쏙쏙쏙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 바로 글레이징 기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 레퍼런스 컬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색에는
정확하게 막 정해진 저작권이 있진 않아요. 물론 뭐 어떤 브랜드마다 정해진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컬러를 가져와서 응용하고 참고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에 있는 컬러를 가져와서 이걸 내가 만든 다른 이미지에 넣어보고 응용해 보면서 레퍼런스 삼아서 컬러를 만들어가면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7번째는 자, 이런 레퍼런스 컬러를 찾을 수 있는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컬러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활용해서 쉽게 색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컬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를 활용한 예시. 자, 주변색을 활용했죠. 지금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오렌지, 레드 컬러, 열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타이포그래피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비슷한 색깔로. 여기에 갑자기 막 그린 컬러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다신 저한테 부탁 안 하겠죠. 자, 오른쪽 무채색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란색이 과감하게 들어가도 과하지가 않죠. 화이트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한 컷마다 검정색도 진짜 조금씩 제가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무채색 잘 활용하시면은 모션 그래픽뿐 아니라 그냥 한 장의 디자인에도 안정적이게 여러분들이 빌드업을 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레이아웃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이걸 보는 시청자 혹은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2번째 시간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림과 타이포그래피와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배치라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의 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뭐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만 추린 거예요. 주목성, 그리고 가시성, 그리고 조형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선을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성이겠죠. 레이아웃은요, 어쨌든 이 디자인이나 이 모션 그래픽을 볼 때 한 번에 확 시선을 끌 수 있게 몰입할 수 있도록 중요한 요소를 집중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안쪽으로 무언가 시선을 쏠리게 만들어 주면은 주변에 저는 검정색, 무채색으로 이렇게 채워놨죠. 그러면 시선이 유도가 되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리드나 가이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에서는 그리드는 정말 중요해요. 영상뿐 아니라 편집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방식이고요. 가상의 그리드를 만들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거나 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드 혹은 가이드를 잡아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가이드 영역들, 여기에는 영상이 들어가, 여기에는 타이포가 들어가, 여기에는 그림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거기에만 딱딱딱 배치를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사용된 예시, 딱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한 그리드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 요소를 넣어주면 어때요? 되게 풍부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은 매력적인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레이아웃에서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을 할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위아래 위아래 중심이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만든 이런 오브젝트가 되게 많죠. 이런 디자인에는요. 왼쪽에 어떤 요소가 많으면 오른쪽에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균형에 맞게. 만약에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이걸 보는 사람도 되게 불편합니다. 물론 어떤 강제적인 의도가 있다면 뭐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건 레이아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백. 자, 여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백이라는 건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남은 공간으로, 자, 여백이 많을수록 생각보다 오히려 편해 보이고 가시성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두 개의 디자인이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위에 것도 괜찮지만 밑에 건 상대적으로 제가 여백을 넓혀놨죠? 그러면 오히려 잘 집중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글자, 타이포그래피는 작아졌지만서도요. 그래서 이런 여백을 잘 활용해야지 여러분들 편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활용 예시를 조금 볼까요? 네, 왼쪽을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죠. 모션 그래픽인데도 이렇게 이분한 레이아웃 혹은 바둑판 느낌처럼 레이아웃을 하니까 정돈돼 보이고 디자인이 어디론가 튀어 보이지 않죠. 오른쪽도 사실 딱 눈에 보이는 그리드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규칙적으로 잘 조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과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샷, 그리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매력적인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그래픽 디자인의 3요소 폰트, 컬러, 레이아웃 알려드렸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까지 배웠죠. 이걸 다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걸 뭐라고 했죠?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이론만 안다고 해서 바로 내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독학의 정점을 또 찍어드리기 위해 역시나 같이 한번 예제 통해서 지금 배운 것들을 바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구바였습니다.